경기장 설명 잘 들었나요? 근데 들어도 좀 헷갈리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경기장 한번 그려보면서 그 경기장 위에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이나 이런 연습장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이런 이제 축구 경기장을 그려볼 거예요. 자랑 펜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A4 용지를 쓰는데 일단 A4 용지에 가장 이제 겉에 테두리에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그려진 선 뭘까요? 여러분도 보지 말고 직접 그리면서 하세요. 옆에 있는 선들을 터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터치 라인 옆에 이 세로선, 요거 중요한 선이니까 노란색으로. 이 선을 넘어야 골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골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릴 선은 중앙에 있는 선입니다. 가운데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센터.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선 이래서 센터 라인. 중앙에 이제 원. 중앙에 있는 원은 센터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릴 곳은 골대. 골대는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려줄게요. 요거는 안 적어도 여러분이 알겠죠? 그 다음에 골대 바로 앞에 있는 지역. 골 에어리어. 에어리어는 어떤 구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거 피읍으로 시작했는데 기억나나요? 페널티 에어리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반대편에도 골라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골대 바로 앞에 있는 것 골 에어리어 그 다음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필요 없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여기 끝에 있는 모퉁이는 코너라고 불러요. 코너. 여러분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동네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대충 친구들끼리 이 정도는 협의할 거예요. 여기 가운데 센터 라인, 대충 센터 서클, 그 다음에 골 라인이 어딘지, 터치 라인, 골 에어리어, 페널티 에어리어 이 정도까지는 합의하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려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공격팀, 수비팀 하면은 선생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미니언즈 팀 그리고 빨강 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니언즈 팀 보면은 유니폼이 비슷하죠? 누가 골키퍼 같나요? 지난 설명 때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좀 옷을 다르게 입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미니언즈가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미니언즈는 선수. 원래 골키퍼 포함해서 선수가 몇 명이죠? 11명인데 지금은 이제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개가 없기도 하고 다 넣으면 헷갈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옷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구할 수가 없는데 귀가 그래도 위에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골키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선수가 돼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축구공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할 때는 여기
센터 스팟에 공을 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규칙을 설명할 텐데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학교에서 축구를 했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럼 이제 경기를 시작할 때는 축구공은 센터 서클 안에 있는 이 센터 스팟에서 두고 시작합니다.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을 누가 찰까? 어떻게 정하죠?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실제 축구 경기에서는 이제 주장들이 와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누가 먼저 공을 찰지, 킥오프를 할지 정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미니언즈 팀에서 먼저 차게 되면 후반전에는 빨강 팀에서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다음에는 공을 차는데 학교에서 경기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이렇게 공을 차는 것입니다. 근데 킥오프 때 바로 상대팀한테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사람은 센터 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팀들은 이 센터 서클 바깥에 그리고 센터 라인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팀한테 이렇게 패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잘 찬다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했을 때 너무 잘해서 이제 골 넣었어요. 골 라인에 축구공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시작. 센터 스팟에 넣고 시작하는데 이때는 누가 차게 될까요? 여기서 찹니다. 골 먹힌 팀이 차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 골라인 넘어서 골인 됐어요. 그러면 누가 차죠? 미니언즈 팀이 찹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은 공이 터치라인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공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알 거예요. 공 주워오기. 근데 가끔 축구 경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누가 이걸 주워서 던져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헷갈려 합니다. 만약에 이제 공을 미니언즈가 몰다가 미니언즈 실수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빨강 팀, 반대팀이 공을 이렇게 머리 위로 두 손을 들고 머리 위로 던져서 툭 던집니다. 한 손으로 말고 두 손으로 이렇게 툭 던지면 상대 자기 팀이 있는 곳에 이제 패스해가지고 막 가는 거. 이것을 하고 만약에 아까 미니언즈 잘못으로 되는데 미니언즈 잘못이 아니라 공을 쳤어요. 그리고 이 빨강 팀 몸에 맞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맞은 이제 터치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빨강 팀 맞고 나갔다 하면은 미니언즈가 이렇게 두 손 머리 위에 이제 이렇게 공 올려서 던집니다. 그럼 이제 자기 팀들은 여기서 이제 공 패스 받으려고 있겠죠? 이게 스로인입니다. 터치 라인을 넘겼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빨간 공을 안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던지는 것. 스로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또 몰다가 터치 라인이 아니라 골 라인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닿은 사람이 누군가요? 미니언즈잖아요. 미니언즈가 닿아서 이걸 넘었으면은 이때는 이 골키퍼나 아니면 같은 팀 선수가 공을 차주면 됩니다. 아까 터치라인에서는 두 손으로 공을 던졌는데 이 골라인을 넘는 경우에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쓰입니다. 골 에어리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골키퍼가 차거나 던지기도 하고 수비팀 선수가 이 선수가 이제 공을 차기도 하는데 이것을 골라인 넘어간 공을 찬다 해서 골킥입니다. 골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차죠. 이걸 골킥이라고 합니다. 공이 튕겨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부딪힌 사람이 미니언즈면은 아까 골 에어리어에서 상대팀이 골킥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빨강 팀이 수비를 하다가 막다가 자기 몸에 맞고 골라인을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이 모퉁이에서 공을 두고
코너에서 공을 찬다. 그럼 뭘까요? 코너에서 공을 찬다. 코너킥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해서 골인 하면은 다시 이제 여기 중간에서 휘프를 하면 됩니다. 쉽죠? 터치라인 넘어가면은 뭐 한다 그랬죠? 스로인. 스로인을 할 때는 두 손으로 공을 이렇게 머리 위로 던져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가 이제 축구 선수들이 바깥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공을 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는 두 가지 경우죠. 마지막으로 맞았을 때가 미니언즈다. 그러면은 골 에어리어에서 뭐하죠? 골킥을 합니다. 골키퍼나 아니면 다른 팀, 이 팀 선수가. 이때는 이제 골키퍼는 손으로 해도 되고 발로 해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언즈가 아니라 이 팀, 같은 이 팀이 선수 맞고 나갔다. 그러면은 코너에서 하는 코너킥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다 이름 했는데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죠? 이제 축구에서 반칙에 해당하는 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세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골키퍼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끝이나 아니면 팔 부분, 어깨, 윗부분이나 이 윗부분, 앞부분, 윗부분 같은 경우 사용한 경우에는 반칙입니다. 이것들을 핸들링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를 하다가 손에 닿았어요. 그럼 상대팀애가 핸들링 했어요. 여기 이렇게 팔 부딪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몰다가 미니언즈가 모르고 손을 부딪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니언즈가 몰던 그 공을 여기에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빨강 팀한테 공을 넘겨주게 됩니다. 핸들링한 그 지점에서 다른 상대팀에게 공을 넘겨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킥이라고 해요. 경기 중간에 반칙을 했을 때 상대팀한테 주어지는 킥을 프리킥이라고 합니다. 프리킥에는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리킥 자리가 여기라고 합시다. 프리킥 선언 받고는 프리킥 하라고 얘기 듣고는 이 빨강 선수가 찹니다. 찼을 때 골라인을 넘었을 때 점수로 인정되는 프리킥이 있어요. 바로 골 연결시켜도 되는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 점수에 인정 안 되는 킥이 있어요. 무조건 다른 선수한테 넘겼다가 그 다음에 골라인을 넘어야 인정되는 것, 그것을 간접 프리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프리킥이 점수 넣기 좋나요? 간접이 좋나요? 당연히 직접이죠. 그래서 조금 반칙을 했을 때 그게 약한 정도라면 간접 프리킥, 좀 심한 정도라면 직접 프리킥을 심판이 줍니다. 직접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뭔가 뛰어 덤벼들거나 뭐 선수를 이렇게 하다가 밀거나 아니면 때리려고 했을 때 막 박치기 하거나 태클 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을 뺏는 게 태클이잖아요. 뭔가 태클 했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에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는 직접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간접 프리킥을 이제 할 때는 좀 위험하게 경기에 임했을 때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경기를 못하게 방해했을 때 그리고 좀 경기에 불손한 태도로 임했을 때 그럴 때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있을 때 직접 프리킥을 하세요. 이거는 오른손을 옆으로 들면은 직접 프리킥이고 오른손을 위로 들면은 간접 프리킥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축구에서는 별로 사용하진 않고 경기할 때 이제 심판이 이렇게 되면 직접, 간접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을 이제 배웠는데 또 다른 중요한 반칙. 공을 가져갔어요. 어디까지 가져갔죠, 공이? 지금 페널티 에어리어에 있잖아요.
거의 이 구역까지 왔으면 득점,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이 빨강 팀이 뭔가 이렇게 밀치거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손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치거나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는 여기 서 있으면 직접 프리킥이잖아요.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으면 페널티킥을 받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 이렇게 여기 이제 골키퍼가 있고 페널티킥 하는 선수가 있고 1대1 승부차기처럼 하게 되는 거야. 나머지 선수들은 여기 바깥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페널티킥입니다. 이거는 골키퍼가 1대1로 싸워야 되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그 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킥을 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뭐 간접 프리킥이든 직접 프리킥이든 선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언을 받을 때 꽤 근처잖아요. 골대 근처. 그때는 이 바깥에 있었던 선수들도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골대 앞에 온 선수들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은 득점, 점수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두 다 여기 와서 좀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아 지금 직접 프리킥이나 뭐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반칙 중에 가장 어려운 반칙, 복잡한 규칙인 오프사이드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깨가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패스해서 바로 골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상대팀의 골키퍼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선수보다 뒤에 있으면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오프사이드가 안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보다 앞쪽에서 공을 이렇게 받는 경우 아니면 공을 멀리 보냈을 때 내가 공보다 더 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이 여기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재빨리 공이 닿기 전에 공보다 더 뒤로 간 다음에 공을 차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뭐 비디오 판독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아 언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있다고 해서 완전 반칙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찼을 때는 이제 반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경기하다가 좀 싸우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럼 코너킥 아니면은 여기 스로인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오프사이드 규칙이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기다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프사이드 규칙이 적용됐을 때는 이렇게 공을 몰고 가는 이때 요거는 안 된다. 근데 공이 먼저 앞서서 있는 것은 된다. 나중에 이제 경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축구 규칙 설명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 할 수 있겠나요?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경기 좀 영상을 보면서 경기 해설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봤던 뭐 오프사이드, 프리킥,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 그리고 태클, 헤딩, 드리블, 페널티킥, 코너킥, 그리고 뭐 스로인 이런 것들 다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은 학교 축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장이 넓잖아요. 피구 경기장이랑 달라요. 너무 넓기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도 이 심판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축구장은 훨씬 더 넓으니까 이제 이 규칙들도 복잡하고 오프사이드 이런 것도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주심, 부심 이렇게 있는데, 주심은 이제 좀 뭐라 그러지? 회장 같은 느낌? 부심은 부반장, 부회장 같은 느낌입니다. 주심 같은 경우에는 반칙하거나 아니면 부정행위, 경기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알죠, 여러분? 반칙하면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주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보통 경기장에 가면 같이 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심이 보통 2명 있습니다. 이 부심은 보통 깃발을 들고 다녀요. 알록달록 이 깃발을 들고 다녀서 보통 터치라인 바깥에 이렇게 한 명씩 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갔을 때, 터치라인 넘어갔을 때 누가 공을 던져야 되는지 그런 위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심, 부심 이렇게 경기장에 있다. 너무 복잡하고 경기장이 넓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구 경기 규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무조건 경기장. 그럼 이제 여기서 축구 경기 규칙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 꼭 알아둬야 돼요. 이름 모르면 이제 경기할 때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로인, 골킥, 킥오프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까 프리킥도 2가지 있는데 언제 간접인지 언제 직접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 거 원하는 친구들은 제일 좋은 것은 축구 경기 해설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축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축구를 할 때 그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